안녕하세요. 황금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연령대별 50대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공황장애 환자 비율 1위, 조울증 환자 비율 2위, 불안장애 환자 비율 1위, 우울증 환자 비율 1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서양 사람들은 어느 나이대이든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만 우리나라 남성들에게는, 특히 중년층 남성들에게는 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중년층에게 흔히 보이는 우울 증상으로는 왠지 모르게 피곤하다는 피로감, 정신이 없고 깜박깜박한다는 집중력과 기억력 감소,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쩔 줄 모르겠다는 불안, 사람 만나기가 무섭고 피하고만 싶다는 대인관계 회피의 감정으로 우울감이 시작합니다. 최근에 TV에서 가정의학과 여에스더 의사가 극심한 우울증으로 전신 마취까지 하면서 약물 치료로 우울증 치료받고 심야에 자살 예방센터에 상담 전화를 걸어 통화하고 마음을 진정했다는 이야기를 공개했었습니다. 타고난 성격이 밝아도 남들 모르게 마음에 아주 큰 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렵게 털어놓는 모습을 공감하며 겉모습으로 우울증 환자를 구별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진료비가 5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우울장애 평생 유병률은 2024년 기준으로 여성이 9.1%, 남성은 4.3% 비율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여성 우울증 환자는 약 68만 명으로 남성 우울증 환자는 약 33만 명입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년층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근 5년간 우울증 남성 환자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10.7명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작년 28명이었습니다. 10만 명당 기준으로 미국은 16명, 일본은 15명인데 비해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수치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로 10만 명당 29.4명이며 가장 낮은 곳은 10만 명당 서울 19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수치와 선진국가의 반열에 오른 기준에도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현저히 높은 비율은 왜 그럴까요?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중장층의 남성에게 가장 큰 폭의 변화가 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모범적으로 역할을 잘 수행하고 가정에서도 아버지로서 훌륭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를 잘 모르고 가족들이 간과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강남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재진 교수는 꼼꼼하고 일처리에 빈틈이 없으며 항상 남들과 자신을 비교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성실하고 바른 생활 사나이에게서 우울증 환자가 많다라고 하며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50대부터 70대 사이 아버지들은 가정을 책임지는 일에 평생을 일하고 본인의 삶을 즐겨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본인 속도 모르고 그냥 나이 들어감에 어쩔 수 없는 권태함도 혼자 소가리로 지내고 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평소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55.2%가 좋다라고 평가하였는데 사실상 정신건강 상태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살아오신 분들은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소갈이 하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또 혼자 앓는 모양으로 괜찮다 하고 넘어갑니다. 전체 응답자의 78.8%가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막상 어떻게 정신건강을 다루는지 물어보면 치료를 받을 정도의 위기에서도 여전히 나는 괜찮다라고 하며 이럴 따할 방도도 없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보기에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표현을 할 줄 모르는 건지. 중장년층의 남성분들은 특히 사회적인 우울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우울 증세를 하찮게 여기는 특성도 한몫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덕인 교수는 회사 사정으로 조기 퇴직하는 바람에 생활고에 빨리 부딪히고 양육 및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 사오정, 중년 남성이 많아진 게 원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사오정이라는 것은 45세가 정년이라는 뜻으로 아직 부양할 가족이 있음에도 50세 이전에 회사 사정으로 정년을 준비하는 나이를 말합니다. 중장년 남성들은 평생을 헌신한 가족과 아이들에게서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낌을 받을 때 가장 많은 우울감이 엄습한다고 말합니다. 여성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남성의 지위가 위축됐고 우울증의 발병의 위험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에게 우울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진 것은 이혼, 별거, 사별 등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혼이 늘면서 병원을 찾아 우울증 진단을 받는 남성의 비율이 높아진 점으로 보면 단순히 배우자와 헤어짐 그 이상으로 사회나 가정의 소속감에서 버려진 심리가 크게 정신질환까지 오게 하며 또한 저항력, 실직 상태, 저소득 등의 요인이 추가적으로 육체적 건강마저도 손상받아 우울증의 빈도와 발병이 극심해지는 정도가 어떤 나이층에 비교해도 가장 견디기 힘든 사회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로 삶을 심각하게 되돌아볼 때쯤에 상담했던 대상은 1위가 가족이나 친지 49.4%로 가장 높았으며 2위는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건강 계열 의료인 44.2%였습니다. 그 밖에 친구 또는 이웃이 41% 순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나의 배우자와 자녀에게서 우울감을 느끼는 중년의 남성들은 결국 주변인들보다 의료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로 살아온 세월을 건재하고 싶은 모양인 듯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은 심리도 잘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복지로의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후 중장년층의 공황장애, 조울증, 불안장애,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우울한 40, 50, 60대 중년 남성의 증가와 더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평생의 숙제인 부양에 지친 탓이라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 뉴질랜드의 15%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에서 우울증이 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적 배경인 유교적 관습상 자신의 우울한 기분을 남에게 표현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힘든 상태에서도 억지로 참고 의연하게 보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으므로 실제로 존재하는 빈도보다 낮게 조사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년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병되어 사망에까지 이르는 화병은 우울화병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인 의료 진단으로 국제적으로도 의학적인 그 존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랜 시절화 분노, 우울 등의 감정이 몸에 축적되어 오다가 큰 스트레스가 있거나 나이가 들어 몸에 허약해지는 때에 면역력의 약화와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에서 오는 충격으로 결국 폭발하여 다양한 신체적인 증상으로 표현하는 상태입니다. 화병은 중년 이후 여성에서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많은데 특히 폐경기 이후에 잘 발생합니다. 대개 억울한 감정을 참고 살아오다가 10년이나 지나서 병원에 늦게 오거나 대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이나 시부모로 인한 시집살이, 고통스런 결혼 생활, 가난, 고생, 사회적인 비교와 좌절을 겪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화병이 많은 이유는 아마도 긴 역사에 걸쳐 순환을 많이 겪어서 민족의 한이 서려 있기 때문인데 한이라고 하는 것은 열등감, 패배의식, 적개심,
체념 등이 뒤섞인 감정의 복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우울증, 화병으로 말 못하는 중장년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울증에는 크게 주요 우울장애와 이보다는 경미한 상태인 기분 부전장애가 있습니다. 주요 우울장애의 주요 증상은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체중 증가나 체중 감소, 식욕의 증가나 감소,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다수면,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 피로나 활력 상실,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주변인의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에는 울적하고 슬픈 기분을 경험하기보다는 매사에 과민해지고 쉽게 짜증이나 화를 내며 조그만 자극에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든지 하는 증상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심리 속에는 외로움이나 공허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달래기 위해 습관적인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알코올 의존 환자의 심리적 밑바탕에는 절망감, 좌절감, 불안, 서글픔 등의 우울 증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잘 발생하는 사람들 부류 중 이전에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에서 다시 우울증이 재발할 확률이 높으며 우울증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도 발병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갑상선 질환, 당뇨병, 파킨슨병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 2차적으로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따르는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므로 드물게 뇌종양 등의 뇌신경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반드시 뇌영상 촬영을 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풍 등 뇌혈관 질환이 있을 경우 중풍으로 인한 뇌신경학적 증상은 회복되었는데도 2차적으로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우울증 전후 어떤 시기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강원대 정신과 이강욱 교수 우울증 치료에는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정신약물학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항우울증 약물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항우울증 약물은 만성 스트레스에 의해 생긴 뇌신경계와 신경호르몬의 이상을 교정하여 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과 약은 오래 먹으면 중독된다는 막연한 오해를 갖고 있어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이 점차 발전되어 오면서 정신과 의사의 지시에 잘 따르면 약물의 존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뇌세포에 있어서 후천적인 손상이나 후유증도 안심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면역을 길러서 스스로 이겨내야만 하기에 외부 도움과 더불어 노력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신을 바꾸고 우울감에서 멀어지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개선한다. 쓸데없는 피해의식을 줄인다.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낙천적인 생각을 하도록 한다. 낙천적인 생각은 뇌에서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젊음을 유지시키고 암세포를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반면 부정적인 생각은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노화를 촉진하고 암 발생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으로는 좋아하는 옷을 입고 외출한다. 사람들과 더불어 자원봉사를 한다.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생각한다. 화장이나 옷차림을 색다르게 해본다. 등이 있으며 취미생활에서 운동 루틴을 정하여 주 3회 또는 월일회처럼 활력 있고 계획적인 스케줄을 정해서 존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삶의 태도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중장년들에게 우울증의 해결로는 친구 등 대인관계를 넓히도록 하되 자식에게는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인생 동반자인 부부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배우자이며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간에 공동의 취미를 갖도록 노력하고 서로의 말을 비판 없이 들어주며 배우자가 하는 마음의 소리를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들어주고 누구보다 내가 당신을 신경 쓴다는 마음을 비춰주는 일이 가장 큰 우울증 백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드린 내용들은
다소 무겁기도 하지만 지금 내 주변에 누군가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서 마음의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통계 자료와 더불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모아 알려드렸습니다. 우울증을 내버려 둘 때 오는 말로가 세상을 등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어 작은 위로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황금인생을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살아가고 싶은 황금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으므로 황금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